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그 뉴스가 이 레바논, 이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 밀리턴트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페이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또 터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아침에 뉴스에 봤었을 때에는 페이저가 이렇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2차 폭발 사고가 또 있었었다. 뭐 삐삐 페이저 무전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요런 이 무전 기기들 삐삐 워키토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2차 폭발이 어제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첫날 1차 폭발 때는 1000여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디테일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엊그저께 1차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페이저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또 폭발이 되게 되면서 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0여 명 정도가 중태에 빠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굉장히 또 심각한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1000여 명이 아니라 26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 폭발 때 그리고 이번 2차 폭발 때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2차 폭발 때는 더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12명이 사망을 했대요. 1차 폭발 때는 9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2차 폭발 때는 1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를 본다고 하면은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일주일 전쯤에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에 아무래도 이 헤즈볼라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네 헤즈볼라 공격 받을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거니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미사일 같은 거를 쏘거나 공습을 하거나 뭐 전투기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컨벤셔널한 그냥 이제 보통적인 거를 이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는 뒤통수를 딱 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삐삐 같은 것들이나 뭐 페이저 같은 것들, 이 무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이 밀리턴트, 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집단이 쓰고 있는 이 무전기들 뭐 페이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폭파가 되게 되면서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1차 폭발이 일어난 뒤에 바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페이저들이나 무전기들 모두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갖다 버렸나 봐요. 그래서 2차 폭발이 어제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서 2차 폭발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잘 이렇게 작전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 공격을 이렇게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이 레바논 무전기 폭발 이 작전은 미국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기는 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헤즈볼라에다가 공격을 하기는 할 거다. 공격을 할 텐데 두고 봐라 라고 얘기는 해줬대요. 얘기는 해줬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는 얘기는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을 할 거는 알았지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무전기들, 이 페이저들, 이 삐삐 같은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이 받아와가지고 이걸 썼는데 여기에 이 배터리에 이 폭발물이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무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전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느 이제 대만 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만 매니팩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헤즈볼라 밀리턴트들이 이렇게 또 쓰고 있는 이 페이저들이나 이 무전기 워키토키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에 있는 어느 이 무전기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제는 아닌 것 같고 뭐 대만제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헝가리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야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 코디네이트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전기들에다가 이제 전부 다 거기에다가 다 이제 폭탄을 넣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터지도록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 그리고 그거를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다 하나씩 이렇게 또 들고 있게 만드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뭐 SNS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틱톡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바논에서 이게 뭐 CCTV에 이렇게 또 찍혔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슈퍼마켓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레바논 아마도 헤즈볼라 같아요. 그 사람이 과일을 이렇게 또 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팡 하고 터지더라고요. 이 뭐 주머니인가 해가지고 그 백 안에 있었던 아마도 그 무전기인 것 같아요. 무전기 아니면은 뭐 페이저가 거기서 빵 터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사망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헤즈볼라 밀리턴트들이 테러리스트들이죠.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레바논 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신이 이스라엘을 적절할 때 죄를 물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항상 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레바논 이 헤즈볼라가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전에는 이도 보도 못했었던 그런 이제 공격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전기들 뭐 페이저 같은 것들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1차, 2차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천 명의 지금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략 한 뭐 20명 넘는 사망자가 또 나왔고 그리고 중태에 빠진 사람들도 뭐 300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듣도 보지도 이제 못했었던 그런 공격이 헤즈볼라에 이렇게 또 가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한테도 지금 이 책임을 이렇게 또 물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관여가 없다. 우리는 이 작전에 단 하나도 참여한 게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언가 얘기를 해주기는 해줬다고 해요. 우리는 이 헤즈볼라에서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해줬다고 합니다. 얘기는 해줬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한 거는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진짜 와 이스라엘 진짜 대단하지 않나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무전기 페이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못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는 연락을 할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연락을 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 군 체제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때를 이렇게 또 틈타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또 이제 별개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무장주제에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이 가자지구 이 평화협정 있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이 조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율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휴전 협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18가지인가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15개 정도가 지금 잘 맞았다고 하네요.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블링컨 국무장관도 거기 가가지고 막 조율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은 조만간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휴전 협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가자지구 거기에서만 휴전 협상을 하고 아마도 뭐 서한지구에서나 뭐 헤즈볼라, 뭐 레바논, 뭐 예멘, 뭐 후티 반군, 이란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전쟁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와 이스라엘 장난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었던 쿼터를 하마스 무장 조직에 이렇게 또 건들다 보니까 와 지금 뭐 복수를 하는 게 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너네 이제 건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그냥 본보기를
지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이런 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뭐 이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께서 너네들을 이 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 증오심이 계속 이렇게 또 커져가지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받침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계속 막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왕따를 당해서 뭐 피해자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뭐 계속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도 안 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동은 진짜 끝도 없이 계속해가지고 분쟁은 어마무시하게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지난 9일부터 시날로아가 있거든요. 시날로아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이제 북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카르텔이 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력 다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세력 다툼이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3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민간인들이래요. 민간인들이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진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민간인들이 카르텔끼리들의 싸움에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그만큼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저는 이제 멕시코 아무래도 이제 스페니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놀러 가고 싶거든요. 놀러 가고 싶기는 싶은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놀러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기는 싶은데 이런 거 있으면 이걸 괜히 또 놀러 갔다가 차 타고 괜히 또 이제 놀러 가가지고 멕시코 막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야? 중간에 껴가지고 막 총격 받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여행 같은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멕시코 그냥 갈 바에야 여기 사우스 LA 거기 이제 히스패닉 뭐 그런 동네들 많거든요. 그런데 가는 게 그런데 뭐 찾아가는 게 뭐 멕시코 가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여권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여권이라고도 하죠. 이 미국 여권을 이렇게 갱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옛날에는 항상 뭐 찾아가거나 뭐 서류 같은 거 막 잔뜩 작성을 해가지고 막 붙이고 해가지고 막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패스포트를 리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체국을 찾아가거나 뭐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완벽하게 디지털리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리뉴를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또 개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권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밀리고 그리고 사람들 또 많이 몰린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이렇게 또 하면은 괜히 또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이제 기다림 그런 거 이렇게 또 이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리뉴 같은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또 그냥 디지털리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대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좀 이런 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느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100세가 넘으신 이 할아버님들 그리고 이제 할머님들이 9만 5천여 명이 넘어섰다. 거의 10만 명이나 100세가 넘으셨대요. 다시 말해가지고 일본은 이 장수 국가이면서 지금 현재 이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할머님들만 지금 100세가 이렇게 또 다 넘으셨다고 하거든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좀 일찍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고령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일하는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인력들 쇼티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고령자들의 수가 역대급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 100세이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또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자들, 고령자들의 수가 역대급을 찍었다고요. 그러는 반면에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그 위기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 이 일할 젊은이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런 일할 사람들을 대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로봇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리고 이 AI 빨리 이렇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들 노동자들 모자른 거를 대체를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큼까지의 그런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진짜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 자동차 산업 이제 다음 산업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지금 개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기업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업계들에서도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다음 산업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AI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중에 진짜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넥스트 뭐 구글이나 뭐 넥스트 애플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보로 어쩌면은 테슬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전기차만 만들고 있기는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현대도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좀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수는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 AI 진짜 절대적으로 빨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대선 소식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선 토론 뒤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끝났다. 카말라 해리스가 저번 대선 TV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이렇게 짓밟아 누르면서 엄청나게 이기면서 이번 대선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힐 것 같다라고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이제 대선 때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부터 확실하게 이제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올해 대선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다 전문가들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들 뭐 이코노미스트들 뭐 경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다 그렇게 지금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응답자들 중에 80 몇 % 정도는 80 몇 %는 카말라 해리스가 화이트하우스 차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게임 끝이지 않나. 아마도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이 대선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이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51%라고 한다고 합니다. 51%고
그리고 트럼프는 45%, 네, 전국적인 조사에서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네, 이 카말라 해리스가 네,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네, 지금 이 전국적인 네, 조사에서 지지율을 50% 넘겼다라는 그 소리는 이거는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50%를 넘기면서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것이지 않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합주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그 경합주들 중에서도 이 조지아주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지아주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5%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경합주의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는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지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트럼프한테 조금 이제 쏠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뒤로부터 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지지율을 어마무시하게 바짝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5%포인트 차가 아니라 지금은 3%포인트 차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줄어들어 버렸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경합주에서도 조차 계속해 가지고 이제 격차가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서 지게 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트럼피들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 뭐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뉴스들 이런 거 다 가짜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면서 지금 이 정신 쓰는 일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 가짜 뉴스야. 트럼프가 이기는 것만 다 진짜 뉴스고, 트럼프가 진다라고 나오는 거는 다 가짜 뉴스야. 트럼프랑 똑같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트럼프랑 트럼피들은 그냥 똑같은 그런 종자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과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상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삐뽀 정신이 삐뽀 한 게 아닌가, 돌아가고 있는 정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former Republican, 전에 공화당으로 일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 공화당이었던 그런 뭐 의원들이나 내셔널 세큐리티 뭐 오피서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100명이 이제 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믿을만한 사람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유명인들이나 뭐 얼마 전에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나와가지고 뭐 카말라 해리스를 뭐 지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뿐만이 아니라 빌리 아일리시인가 이 가수도 나와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 타격이 심한 게 공화당이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공화당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화당이기는 공화당이지만, 그렇지만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다. 트럼프는 트러스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를 뽑지 말고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100여 명이 넘는 former 이제 리퍼블리컨이라고 해요. 111명이나 되는 전 리퍼블리컨 오피셜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라 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지지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 이거 뭐 게임 끝이지 않나 이제. 진짜 뭐 천재지변이 없는 이래야 트럼프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2차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이 암살 시도가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전에 뭐 시크릿 서비스나 뭐 경호원 팀으로 이렇게 또 일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경호가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트럼프는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이 자신의 인기를 이렇게 또 경험을 하려고 자신을 이제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는 이 트럼피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가서 막 뽐내기 좋아하고 뭐 나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만나러 다니고 막 자기 막 인기를 막 더 느껴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경호를 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골프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암살 시도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같은 곳에 그냥 막 다닌다고 해요. 제발 좀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골프를 칠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골프 치러 막 다니는데 골프장에서 어떻게 막 써요? 그 허허 벌판에 어떻게 다 막냐고 말이나 되냐고 라고 하면서 엑스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엑스 에이전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제발 경호원팀이 얘기하는 거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 멋대로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지 멋대로 진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유세 활동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의 SNS 서비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절대로 서렌더를 하지 않겠다. We will not surrender, I will not surrender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세장을 계속 이렇게 또 돌고 있으면서 방행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미시건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는데 이 유세 활동을 펼치면서 또 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총을 2번이나 이렇게 맞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임포턴트한 이 대통령 후보만 대통령들만 총을 맞을 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좀 많이 틀린 게 아니 트럼프는 지 이 때문에 지가 얼마나 진짜 혐오스럽고 막말을 해야 되는지 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 입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자신은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또 암살 시도가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계속해가지고 더 키우려고 계속 발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나서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 때문이다.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향해가지고 리토릭한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막 마니플레이트하고 막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총구가 나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탓은 이 트럼프 입입니다. 트럼프 주둥아리. 트럼프 주둥아리가 너무나 막말을 날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론화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공론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때만큼은 이렇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한번 일어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피를 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총알도 발사가 되지도 않았어요. 이 발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더 잡았기 때문에 파급력은 별로 세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백악관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냐.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리 민주당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치 폭력에 대해 가지고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폭력 이렇게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폭력을 조장을 하는 측은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막말을 해대고 그리고 항상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좌표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오하이오 그 스프링필드 거기에 뭐 IT인들을 이렇게 또 좌표를 찍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어마무시한
폭탄 테러도 지금 뭐 트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 같은 곳들이나 뭐 병원들이나 학교들이 문을 닫는 등 트럼프 입방아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었던 사람들이 이 트럼프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찍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트럼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를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이 두 번째 용의자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딕테이터를 너무나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뭐 푸틴 이런 새끼들 내가 쏴 죽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독재자들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독재자가 좀 되려고 이렇게 지금 차츰차츰 판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또라이긴 또라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여기 독재자, 미국의 독재자가 한 마리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1% 내려가나, 그리고 S&P 500도 0.01% 올라가나, 그리고 나스닥도 0.01% 정도 뭐 내려가나, 그냥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연준이 FOMC를 끝내거든요. 오늘 FOMC를 끝내게 되면서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지, 올릴지, 올리지는 않구나. 내리는데 얼마만큼 내릴지, 0.25%인가 아니면은 0.5%가 내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2시에 끝나고 뭐 2시 반쯤 나와서 얘기를 한다나 그랬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한 11시 반쯤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내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많이 흔들릴 것 같다,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연준에서는 0.25%만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올린 뒤로 4년 만에 하는 금리 인하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거라고 해요. 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침체에 빠지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소프트 랜딩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 빠지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으면서 소프트 랜딩을 했는지 진짜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16 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애플 아이폰 16 프로 맥스 요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배터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사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뭐 CPU 같은 게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M1 칩 있지 않습니까? M1 칩 성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CPU 이 프로세서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빨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A18 프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6코어 그리고 6 GPU 코어 그리고 뭐 16 뭐 뉴럴 엔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요 성능이면은 진짜 뭐 노트북 못지 않은 그런 성능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빠르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 오거든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이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임금을 지금 올려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임금을 이제는 적어도 미니멈 22불 이상 이렇게 또 올려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밖에도 이 프라임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이 프라임 멤버십이 1년에 한 14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프라임 멤버십도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아마존은 계속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이 쉐인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미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이 저가 물량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또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이 또다시 엄청나게 더 많이 바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은 먼저 이렇게 잘 대우를 이렇게 또 해주는 게 아닌가. 먼저 대우를 잘 해주고 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루널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달 탐사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업인가 봐요. 이 민간 기업이 나사의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루나 컴퍼니의 주가가 오늘 60%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이 인투이티브 머신 이 루나 컴퍼니가 달에다가 사렐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다가만 사렐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다가 인공위성 이렇게 또 띄우는 그 프로젝트 건을 이렇게 또 따내게 되면서 5년 동안에 4.8 빌리언 달러인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투이티브 머신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대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보력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거를 하루 전에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제 인투이티브 머신 몰빵을 했다고 하면은 60% 이렇게 또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 저번 주에 이 수요가 14%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모기주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76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이 론을 이렇게 또 받는 그 모기지의 30년 만기 모기지율이 6.3% 정도에서 6.15%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감당 가능한데? 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모기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지난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모기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 모기지 이 수요가 이렇게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뭐 집 같은 것들도 더 이렇게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많이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수요가 또 이렇게 또 는다고 하면은 집값이 또 살짝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터퍼웨어 있지 않습니까? 터퍼웨어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챕터 11 파산 신청서를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뭐 환경 오염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에서 뭐 오염 물질이 나온다. 뭐 그런 소리가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뭐 유리 제품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퍼웨어가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채가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파산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챕터 7은 아니고 챕터 11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회사 자체를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채 있었던 거 다 날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렇게 또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시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